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입니다. 올해 시작하고 벌써 이제 뭐 한 달 다 지나가고, 야, 벌써 또 2013년이 이렇게 지났군요. 근데 어떻게 새해 계획 잘 진행되고 계세요? 작심삼일, 나 작심삼일이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3일마다 한 번씩 계획 세우면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는 한번 3일마다 한 번씩 계획 세워서요. 2013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봤으면 하는 바람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함께 하실 분입니다. 김희진 씨, 표현봉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심삼일 좋네요. 저도 그걸 이제 생활의 한 구석에 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헬스클럽을 작년에 끊었다가 귀찮아서 남편한테 양도를 했거든요. 예, 다시 끊었습니다. 이제 3일에 한 번은 꼭 가겠습니다. 어땠어요, 표현봉 씨? 지난주 저희랑 함께 하셨는데. 네, 뭐 토닥토닥 진짜 많이 배워서 저희 그 부모님을 주부 구단으로 완전히 인정하기로 아내랑 합의를 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녀들도 더욱 토닥토닥 해주려고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네, 아기발달연구소 김시원 박사님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와, 오늘 두 분 무슨 모델 같으세요. 패션 모델. 고맙습니다. 예쁘게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네. 모델인데 비포 모델은 아니죠. 목사님. 예. 그 작심 3일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그 심리학자들이 밝히는 연구에 하면요, 진짜 3일마다 한 번씩 그거 하는 거 정말 좋대요. 예. 뭐 보험회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아침 조례를 일주일 단위로 했던 거 하고 3일 단위로 했던 것 중에 3일 단위가 훨씬 더 나았더라고요. 새로운 결심. 그렇죠. 예. 자, 이번 주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하실지 보시겠습니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정말 속상해 죽겠어. 우리가 딸 셋이잖아. 여자애들 키울 때 얼마나 이쁘게 옷 입히고 싶어. 근데 뭐 하나 살 때마다 비싼 거 왜 사냐, 아니면은 그냥 대충 물려 입혀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은 모든 게 여자애들도 대충 뭐해도 대충 항상. 근데 언니 그나마 언니 옷이니까 다행이지. 우리 먹는 거 같다고 하잖아. 진짜 저번 주에 밥 먹으러 갔는데 매운탕을 먹으러 가자는 거야. 근데 애도 있는데 어떻게 매운탕을 애들은 나 근데 애들 김치 씻어가지고 그냥 먹었잖아. 맨밥 먹였어. 나 그때 진짜 우리 신랑 완전 이기주의자처럼 느꼈다니까. 그건 좀 좋다. 근데 우리 신랑 같은 경우는 집에 오면 TV를 너무 사랑해. TV 한 손에는 TV를 켜고 애한테 한쪽에는 귀로 한쪽에만 애한테 시청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지. 나 같은 경우는 아니 한 9시 돼서 자야지. 아침 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치카치카하고 자라고 관두었다? 그럼 본인이 늦게 왔어. 이쁘다고 다 깨우지. 맞아. 그거 깨워놓고 또 뭐 사들고 와요. 맞아. 주의주의. 안 돼. 치카치카하고 자야지. 뭐 어때? 먹을 적 하는 건데. 먹여. 괜찮아. 먹어. 미치겠는 거야 나는 도대체. 그런 거 일가방송 같은 거 많이 보면 애 앞에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참아야지 하면서도 순간 이제 신랑 보면 욱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한테 너무 미안하구나. 네, 이번 주 주제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요, 아이들 키우면서 싸우는 우리 부부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뭐 부부싸움 할 일이 오죽이나 많습니까? 근데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 아이 키우는 양육 방법이나 뭐 생활 태도 때문에 싸우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미진 씨는 어떠세요?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웠는데 이제 5년차 접어들어서 그런지 좀 싸울 일이 덜해지고요. 그래도 괜찮은 남자랑 살고 있구나 생각은 드는데 딱 두 가지 있어요. 잠 많은 거랑 그리고 그놈의 핸드폰. 정말 요즘에 또 무슨 새 게임들을 가져와가지고 저번에 보니까 애들은 놀고 대꾸 잘 안 해주고 혼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일어날 텐데 전 정말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혹시나 이거 휴대폰 가져가면 또 게임 시작하거든요, 애들도.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 오면 거의 뭐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불만스럽고, 하나는 주중에는 애들 늦게 일어난다고 막 애들을 야단치면서 혼자 출근하면서 주말 되면 자기가 제일 늦어요. 식구들 다 일어났는데 혼자 이러고 있거든요. 아니면 힘들면 아이들은 놀고 자기는 잠들어 있고. 그게 너무 싫어요. 피곤한 건 아는데. 표현봉 씨는 어떠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왜 싸우냐면 다른 집도 이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싸우냐면 아내가 와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야 그 태권도장을 보내는 게 좋겠어. 어릴 때 애를 악기를 하나 가르쳐주는 게 좋겠어.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물어보는 건 줄 알고 아유 그거 당연히 여자이니까 좀 태권도장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애들 다 악기 배울 때 딱 하면 좋잖아. 무조건 그러면 태권도장 보내. 그러면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아니 뭐지? 악기를 그렇게 할지.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묻지를 말지. 이미 속으로 다 자기들 엄마들이 다 결정해놓고 아빠들한테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하고 일치되지 않게 대답을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아이한테 관심이 없다고. 이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답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건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이 아빠들이 겪는 고초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묻지를 마. 아니 똑같아. 똑같은 소리예요 저희 남편도. 그댁도 그렇죠. 그러고 보니 얼굴형도 비슷하네. 아니 정말 묻지를 말래요. 이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어떨 때는 속에서 이게 싹 올라와요. 이게. 진짜 올라와서 참긴 참는데 어떨 때 진짜 한번 대판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 구체적인 저 사안을 갖고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인터뷰해주신 그 부인들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 나 예쁜 옷 입히고 싶은데 그래서 예쁜 옷 좀 사서 입혔더니 뭐 이렇게 비싼 옷 입히냐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싸움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잘하신 게 부인들이 어그부츠 그거 신는 거 인정해요. 근데 딸까지 어느 날 보니까 그 에스키모 신발을 신긴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우리 남자들 운동화에 한 4켤레 가격이더라고. 비싼 거 사셨구나 언니가. 뭐 하여튼 그래. 진품 샀네 진품. 보러 화를 냈죠. 이게 무슨 짓이냐. 뭐 무슨 바다사자를 잡아오라고 우리가 그러냐. 뭐 펭귄을 잡아. 이게 무슨 한반도에서 필요하냐 이게 도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걸 싸우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다른 옷도 보면 왜냐면 애들이 성장기라 금방금방 커요. 그러면 비싼 걸 사서 보면 2번, 3번 혹은 한 번 입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화를 내니까 아빠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친척 누구 물려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친한 어느 집사님 애기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빠 입장에서 그게 잘못된 기획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게 뭐 10원, 콩나물 10원, 50원 막 깎으면서 100원, 200원 깎으면서 그렇죠. 그걸 깎지 말고 에스키모 신발을 사지 말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떻게 맞네요. 보면. 제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래요? 저는 정말 알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다 보면은 뭐 사갖고 오면은 이거 싼 거야. 먼저 뭐 맨날 싼 거래. 얘기하게 되고. 김 선생님 왜 이런 차이가 나죠? 그냥 남자분들이 돈을 벌어오시잖아요. 벌어오니까 그 쓰는 것도 아내가 좀 상의했으면 좋겠는데 상의해주지 않고 아내 입장에서 육아 비용을 지출하게 되니까 아마 요즘 남자분들이 참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이 좀 남편분하고 육아 지출 비용에 대해서 상의를 해주셨더라면은 또 이런 싸움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남자분 쪽에서 힘든 상황이 그거죠. 묻기는 왜 물었냐고요. 네, 그거 왜 묻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여자들이 이제 뭔가 물어올 때는 종류가 있어요. 진짜 어드바이스를 구하려고 오는 게 있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 편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는 질문이 있어요. 이걸 이제 구분 못하면 완전히 이제 명쾌한 판단을 내려놓고 이걸 대외기로 먹는단 말이죠. 그런 경우였어요. 아까 그거 같은 경우는 아내가 이미 정답을 설정해 놓았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럴 때 쓰는 방식이 있어요. 남자 입장에서는 양쪽 다 좋아. 둘 다 필요한데. 둘 다 필요한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되물으세요. 물어야 돼요. 되물어주세요 일단. 나로서는 둘 다 좋아. 나는 정말 둘 다 좋아. 아니면 나는 이쪽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혹여 정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내는 화를 안 내요. 오히려 남편이 생각이 있다, 주관이 뚜렷하다 이렇게 나오지 생각이 없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얘기. 예, 인봉 씨나 이렇게 우리 아이 이거 가르치고 싶은데 돈을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기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마음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먹을래? 그러면 여자들 하는 게 전부 다 뭐 아무거나. 그죠? 그래서 그럼 순댓국 잘하는 집 있으니까 순댓국 먹을래? 그러면 싫어.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래? 그러면 뭐 육개장 잘하는 집 있는데 갈래? 그럼 그럼 뭐 먹고 싶은데?
아무거나 이렇게 되는 된단 거죠.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 이제 그걸 메뉴를 얘기해주면 예, 딱 가겠는데 예, 그냥 그런 게 사실 어렵고요. 이 자녀 교육시킬 때도 그럼 어떨 때 보면 그런 오해가 생기거나 예,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요. 인정해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우시겠어요, 남편분들이. 그런 거는. 그래서 저희도 좀 그걸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도대체 왜 휴일만 되면 주무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부지런한데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비교적 부지런한 편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들 보면 진짜 소파를 걷다마 옆으로 누워서. 옆으로 누워서 아유. 예, 살고 있는 그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빠들 이해해줘야 되는 게 월, 화, 수, 목, 금 예? 회사 열심히 하고 예. 토요일도 회사 가는 분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이제 뭐 주일날은 이제 뭐 예배드리러 또 교회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날 어떻게 보면 하루 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일 이제 대예배 보고 오후에 좀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때는 좀 쉴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저희들은 너무 행복하겠어요. 예, 근데 그때도 가족하고 보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쉽게 선뜻 그거를 시간을 내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좋은 아빠의 나쁜 아빠의 그냥 판가름하는 그냥 기준대로 삼아가지고 그때 가족이랑 보내주면 좋은 아빠 안 보내주면 몹쓸 아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이 사람 내기가. 예. 근데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싶은 마음은 있으시긴 한가요? 굴뚝 같죠. 근데 예. 이제 체력적으로 굴뚝 아니면 같은데 예. 그 굴뚝이 이제 조금 낮은 굴뚝이라면 저희가 쉬고 싶은 굴뚝은 진짜 공장 굴뚝 같이 좀 더 그렇죠. 목사님 왜 그럴까요? 이게 좀 저희 글쎄요, 이제 남자들이 진짜 아빠가 되고 아버지가 되려면 숙성 기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남자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바로 사용이 안 된다. 조립도 안 돼 있어서 직접 본인이 조립을 해야 된다. 또 조립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예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단히 해서는 남자들은 별로 이렇게 쓸만한 게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고 일단은 그 남자들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자기만을 생각하는 습성들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왔을 때 아내, 아이들을 2차 수순으로 배제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성분들 보면 이상하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지. 여자는 안 그렇지요. 여자는 어쩌면 남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데 남자는 자기를 먼저 세우고 아이들 뒤에 뺀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기적이다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남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인데 아내들로부터 증상이라고 심각한 증상이라고 오해받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아내들의 항상 불만은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다. 너무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싸우고 부딪히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여자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을 기회를 얻지 못했었고, 남자 중심적으로 이제 돈 벌어오고 여자는 그저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면 그러면은 뭐 남편이 집에 와서 뭐 텔레비를 보던 잠을 주무시건 우리가 여자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아이들한테도 아버지한테 맞추라 그렇게 교육을 했던 우리가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던 것이 이제 여자들도 같이 맞벌이를 하기도 하고 또 많이 교육 그 수준이 높아지면서 또 핵가족이 되면서 플러스 이제 최근 한 10년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육아 참여의 중요성, 뭐 가사를 분담해야 된다, 남녀 평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더 남편한테 많은 걸 요구하게 된 거죠. 근데 남편들에게 많은 거를 요구하려면 그만큼 남편들이 직장에 올인하던 것을 회사가 좀 덜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남자가 가사도 분담해야 되고 육아도 분담해야 하다 보니까 남편들은 이제 이중 부담이 되니까 너무나 힘드신 거고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힘들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왜 당신이 안 도와줘 해서 SOS 할 곳이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담을 오시는 그 아내분들도 많은 경우가 지금 표현복 씨 얘기하시고 아까 자료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남편
남편이 육아와 가사를 분담해주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을 적에는 여성분들이 많은 우울증이 돼서 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그 사례를 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각자의 입장이 어떤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게 좋을까에 저희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좀 구체적으로 그 갈등이 좀 심한 분의 사례를 좀 들어봤거든요. 우리 가정은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함께 그 해결책에 관한 또 얘기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보시겠습니다. 거의 뭐 애들 문제인데요. 신랑은 꼭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라 뭐 외식할 때는 꼭 애들 위주보다 신랑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도 싸우고 그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왜 안 깨우냐고 아침에는 꼭 유치원은 꼭 제 시간에 보내야 되고 자는 시간도 꼭 제 시간에 자야 되는 거 근데 그걸 못 지키면은 엄청 싫어요. 그거 막 그런 걸로 싸우고 그러면은 대다 주라고 좀 그러면 막 투덜투덜 왜 내가 꼭 거기까지 갔다 오게 하냐 뭐 이런 말다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네가 좀 깨워서 네가 보내고 해보지. 나도 똑같이 늦게 자고 나만 빨리 일찍 일어나서 애들 보내고 하는 건데 좀 본인도 좀 일찍 일어나서 애들도 한번 깨워주고 내가 너무 피곤할 때는 좀 마누라 좀 입장도 좀 이해를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어. 애들은 엄마 아빠가 싸우면 항상 이제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자기네 방에서만 조용히 놀거나 아니면 뭐 말할 때도 이제 겁을 먹었어요, 이미. 자기네들한테도 어떻게 될까봐 애들은 엄마 아빠 언성이 높아지는 순간 바로 이제 진짜 꼬랑지 내리고 있고 막 바들바들 떨고 자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고 좀 우리 눈치도 보고 아니면 숨어 있거나 어디 뭐 책상 밑에나 뭐 식탁 밑에 들어가 있고 얘를 혼내려고 한 건 아닌데 혼날까 봐 꼭 이렇게 숨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이게 소소하게 싸우는 거는 일상의 대화의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따로 야 아까는 미안했어 이런 거 없이 차라리 다른 말로 야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게 그 대신의 말인 것 같아요. 대신의 한마디. 우리 신랑이 이제 차를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자기 차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내 자식인데 나보다는 우리 애들도 좀 깨끗이 한 번씩 목욕도 시켜주고 예쁜 말도 해주고 닦아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차만큼 사랑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사례를 좀 들었는데요. 저는요, 딱 두 가지 말씀이 마음에 남아요. 뭐냐면, 아내의 입장을 좀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배려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끼는 만큼 좀 아껴줬으면 좋겠다. 저 굉장히 가슴에 와닿네요. 그 그래요? 말씀. 네. 예, 뭐 아빠를 제가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아빠들 삶이 사실 조금 긍휼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생각해보면 회사에 가면 말이죠. 예, 회사에 가면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때. 근데요? 예, 그럼 딱 가면 부장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모임에 가서 이제 본인이 또 뭘 먹고 싶으면 그 모임에 이제 서열에 좀 높은 분이 먹고 싶은 걸 먹는데 이제 외식을 집에 와서 한번 할 때 제가 매운 닭발을 좋아해서 닭발이 먹고 싶으면 그 불닭발을 제가 먹는 건데 그러면 이제 깜빡한 거는 아이가 그걸 못 먹는다는 걸 깜빡하는 경우는 있죠. 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비참해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같이 좀 맛있게 오독오독 먹으면 좋겠는데 오독오독.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이기적인 인간 이렇게 비춰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안 해야지 그러고 이제 2주 정도를 살다가 또 가족 회식을 하게 되면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데 그게 또 매운 꽃게장 뭐 이런 것도 되니까 애는 또 못 먹고 이러다 보면 몇 번이 중첩되면 엄마는 계속 이제 낙인을 찍는 거죠. 저 인간은 이기적인 아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만일 이 아버지가 매운탕을 먹으러 가기 전에 애들을 뭘 좀 먹인 다음에 우리 매운탕도 좀 먹자 했었으면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은
평상시에는 애들이 원하는 걸 이제 먹었는데 가끔씩 아버지가 먹고 싶은 매운탕이나 뭐 불닭발을 먹는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사례자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은 거의 매번 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이렇게 드시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좀 아버지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전혀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매운탕 먹고 난 닭발 먹고 너네들 앉아 있어 이렇게 한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 부모님이 특히 그 아버님이 굉장히 권위적으로 그렇죠. 항상 외식은 아버지가 먹고 싶은 거 위주로 했고 그냥 자녀들은 쫓아가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먹을 수 없으면 먹고. 근데 우리가 이런 가정 속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나 지금 멀쩡히 잘 크지 않았어?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나 정상적으로 잘 컸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애들 가서 김치 물에 씻어 먹고 밥만 먹어도 잘 자라라고 이 아버지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어떻게 그 대했는가가 그 사람이 아버지 역할을 할 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것도 참 이게 힘들 텐데 아침에 이제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힘들죠. 여자들 바쁘죠. 그리고 또 밥도 해야죠. 애들 옷도 입혀야죠. 참 그 분주한 아침인데 그거 하나만 해주면 참 좋은데 그 투덜투덜하고 그러면 진짜 섭섭하죠. 만약에 그 딸이 가는 곳이 유치원이 제가 가는 직장에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뭐 그거는 거부할 아빠가 없겠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한 번도 못 해주냐 해서 그거 한 번도가 진짜 한 번도이지 않을 것 같아서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한 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한 번 해주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건데 이걸 한 번 해주면 앞으로 계속 해달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이 스칠 때가 있어요. 계속하면 어때? 진짜 얄밉다. 아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사생대를 나가거나 합창대 뭐 이런 거에서 부탁하면 아빠들이 잘 들어줘요. 의외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스페셜한 날인.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상적인 어떤 걸 엄마가 하고 있던 거를 딱 SOS 치면요 아빠가 멈칫해요. 잠깐 이게 있어요. 왜? 이게 이제 패턴화 될 것 같은 생각이 제 마음속에 딱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을 잘 보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딱 거절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지나가면 그래 내가 안 도와줘도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재차 요청을 했을 때는 계속 안 들어주는 경향을 저는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요? 미안해요. 마음 안 들어 몸이 편하실 것 이거는 같은데요. 참 얘기가 마음이 어렵네요. 근데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육아와 가사가 남성의 역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아버지들은 뭔가를 조금 해줬을 때 내 역할이 아닌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내가 내가 해줘야 되지 않을 역할을 하라고 한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 당연히 해야 될 역할 분담한 거를 네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도와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육아와 가사가 남자랑 여자랑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는 사랑사에서는 당연히 어린이집이 회사하고 다른 방향이어도 당연히 아버지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기존에 전통적으로 없던 아버지의 역할을 이제 사회가 요구하고 아내가 요구하는 것에 아직 아버지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일찍 집에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피곤하니까 아버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역할을 안 해보려고 노력하셔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제 말하는 그 뉘앙스나 어떤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것도 못해라는 말은 이건 당연한 거죠.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당연한 걸 조금만 빼고 약간의 어떤 부탁 정도로 이렇게 나온다면 좀 도와달라는 쪽으로 나온다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특히 남자들 지금 모식 속에는 능력과 직결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도와준다고 할 때 당신은 그것도 안 해주는 무능력하고 몰인정한 인간이야 딱지를 붙이게 되거든요. 뭐라 하지 않아도. 근데 그걸 이제 부탁주로 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니까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나오면 조금 달라지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근데 젊은 지금 여성들은 어머니들 왜 내가 부탁을 해야 되냐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둘이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그 예비 부부 교육할 때는요, 항상 그 교육을 시켜요. 애를 낳기 전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누가 이 역할을 할지를 미리 한번 서로 의논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 빨리 결혼해서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무슨 애도 안 생겼는데 애를 낳으면 누가 설거지를 할 것이며 이런 걸 왜 하냐고 처음에는 의아해 하시지만 아마 그 예비부부 세미나 교실을 거쳐가신 분들은 애를 낳고 난 다음에 훨씬 덜 당황스럽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교육이 들어가면은 이제 점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본인만 생각하는 게 익숙한 남편, 이 남편과 싸우지 않고 좀 내가 원하는 것들 함께 육아를 공동으로 하고 또 그 의견을 좀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려면 아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걸 다 쓰라고 그래요, 일단. 예, 근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설거지 하면은 뭐 일주일에 3번 이렇게 하면요, 남자분들은 안 하세요. 월요일 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저녁 설거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주면 남자분들은 개념화 잡기가 편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마치 그 회사 직원하고 업무 분장하듯이 아주 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남편에게 제시를 하라고 하고요. 남편이 이것 중에서 뭘 해줄 수 있고 해줄 수 없는지를 표시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건 되고 남편도 이건 정말 힘들다 했을 적에는 그럼 이것을 뭐 설거지 3번을 2번으로 줄여줄 건지, 예, 애기랑 놀아주는 시간을 줄여줄 건지를 서로 상의하고요. 그 협상이 안 될 때는 이제 상담을 전문직으로 하는 뭐 의사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같이 가지고 와서 어떻게 조율하는 게 좋을지라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조율 과정에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게 이제 우리의 가장 문제 해결하기 힘든 문제죠. 이런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은 아마 이런 육아 문제의 분담으로 인한 갈등은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말을 하다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부부 생활이란 부부 관계에서 아니면 뭐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요, 부부가 싸우면 사실 부부는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 끼치는 파급 효과? 영향력 이런 거는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좀 심한 좌절이나 충격을 주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만일 싸운다라는 건 적극적으로 서로 공격한다라는 거잖아요.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근데 만약 한쪽이 그 적극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회피하는 거죠.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거나 하면은 아주 어렸을 땐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서로 막 옥신각신 됐을 때 아이들이 느껴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죠. 뭐 식탁 밑으로 들어가고 문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불안해지고 많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고 해서 뭐 과잉 행동, 불안 행동, 위축 행동, 또 공격적인 행동, 미성숙한 행동, 이런 행동을 이제 많이 보이는데, 부부 갈등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주 싸울수록 위축 행동을 많이 보이고요. 빈도가 높을수록 이제 위축 행동과 미성숙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일단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면 또 성장 청소년기 정도까지도 표현이 안 되다가 어른 돼서 표현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명 이거를 아이들로부터 복수를 당한다 그러거든요. 제가 요즘에 상담받는 케이스 중에 그러니까 완전한 성인이죠. 20살 이상이니까 20대, 30대인데 아예 이제 틀어 밖에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를 찾아 들어가 보면 틀림없이 거의 부부 갈등이 내재돼 있어요. 그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게 잠재되어 있다가 딱 고시쯤에 딱 나와버린 거죠. 이제 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부부 갈등은 이제 표현 양식인데 잘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허심탄회해서 그 애들 보는 앞에서도 가끔 싸운대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남들 앞에도 한다. 그러게 뭔 소리 하냐. 친구 목사인데요. 교인들 앞에서도 우리 부부싸움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다. 근데 그 다음 말 물었지요. 그럼 애프터는 보여줬냐. 애들도 판단하거든요. 볼 때 이건 아빠가 잘못했어. 이거 엄마가 좀 심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빠가 좀 이따가 좀 미안해. 보여주네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애프터를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러니까 싸움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에 화해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해가 되려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본인의 잘못에 대한 시인 작업이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이제 화해는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냉정하게 조금 뭐 갈등 상황이 있을 때 감정 자체가 내려오고 나면 정말 볼 수 있거든요. 잘잘못 정도를. 다만 올라간 상태에 있을 땐 절대로 싸우지 화해하지 말라. 올라간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화가 이만큼 나 있는데 화해하라 그러니까 이 상태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이거는 화해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감정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럴 때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참 의미 있거든요. 네. 각자가. 그리고 또 자기 입장에서 괜찮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 도저히 저 여자하고 못 살겠어요. 난 도저히 저 남자하고 못 살겠어요. 각자 충분히 표현하고 나면 감정이 내려오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자기를 서서히 볼 수 있는 시각들이 생기게 되지요. 말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정말 입에서 간질간질해서 안 나오는 건데 미안하다고 그 말이 정 그러면 문자라도 좀 했으면 네네네. 좋겠어요. 왜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건 항상 이게 뭔가 안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기분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뭔가 감각적으로 내 눈앞에서 보여져야지 화해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껴안는다거나 뭐 뽀뽀를 한다거나 뭐 스킨십을 서로 해준다거나 그렇게 내가 유치원에서 아이들하고 화해할 때 미안해하고 악수를 하는 그런 행위를 좀 연기로라도 보여주셔야 그게 화해가 됐다 해서 불안이 떨어지지 카톡으로 미안해 한다거나 뭐 밥 맛있다 하는 것이 절대로 유아기 애들한테는 화해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둔 가정에서는 꼭 이거는 연기해 주셔야겠네요. 연출이군요. 예. 마무리를 보여줘야 되는군요. 네. 이 화해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고민 좀 볼까요? 이 댁에서는 또 어떤 갈등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견 충돌이죠. 제가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해놔요, 애들한테. 뭐 공부를 하고 놀아야 된다. 뭐 컴퓨터도 뭐 하루에 30분 이상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룰이 있으면 아빠는 괜찮아. 크면 다 따라가. 뭐 그깟 거 해봐야 뭐 나중에 다 차이도 없어. 뭐 그런 반응.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우죠. 아빠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빠는 친구들 놀러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왜 엄마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제일 큰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확 때려주고 싶죠. 애들 혼내키는 것처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자꾸 애들한테 허용을 해주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근데 싸움을 하고 근데 화해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조용히 얘기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 자기랑 나랑 얘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해요. 물론 나이 차이도 많지만. 그러면 뭐 그런 거 갖고도 따지려고 그래. 귀찮게. 피곤해. 근데 이게 첫 말이고 사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생활을 오래 했고 원장 생활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룰인 거죠. 애들 보는 앞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 아니면 신랑이랑 밖에 나가자고 하죠. 그 돈 때문에 싸운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딸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왜 아빠는 엄마를 울렸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울린 게 아니라 엄마가 속상해서 운 거야. 아빠랑 엄마랑 싸운 거 아니야. 얘기를 했을 뿐이야. 근데 현진이, 제 딸 이름이 현진이거든요. 현진이 눈에는 엄마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는 큰 소리를 막 치고 엄마는 막 울고 있으니까 힘센 아빠가 엄마를 괴롭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막둥이는 이제 5살인데 막둥이는 아빠 미워. 왜 엄마 울렸어? 우리 엄마 불쌍해. 막 이렇게 반응을 하죠. 아무래도 시간을 제일 많이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이 엄마니까 애들 눈에는 어떤 행동 그 모든 포커스가 엄마를 중심으로 보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울면 아빠가 잘못한 거고 엄마가 그냥 하면 아빠가 엄마한테 혼났나 보다. 이렇게 애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애들이. 주로 화해는 신랑이 먼저 거네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 볼게. 왜냐면 제 생각이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금 나가면 또 살 것 같으면 좀 더 정리를 해볼게 생각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거지 뭐 첫 내미면 받아주죠. 그 부부잖아요. 애들도 있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사례 봤습니다. 저는 그냥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요. 이 댁은 좀 뭔가 많이 좀 복잡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아까 제일 처음 사례를 든 게 뭐냐면 아이를 엄마가 뭐라고 훈육을 할 때 아빠가 엄마 편을 안 들고 아이 편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때 정말 엄마들이 불같이 화를 내요. 저희 집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허용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그 무슨 가수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젊은 가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해요. 그걸 애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 가서 보러 가는 걸 좋아하는데 멀리서 하는데
최근에 일산에서 그걸 했어요. 예. 근데 엄마는 절대 너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아빠는 가면 재밌겠다. 우리 집에서 1km도 안 떨어진 데서 하네. 그 체육관 그러면 아빠가 데려다 줄까?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엄마는 안 된다고 한 거를 아빠는 어떻게 교육적이지 않은 걸 예스를 했느냐. 이걸로 막 불같이 싸운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항상 놓치는 건 뭐냐면 그런 거는 좋은데 아빠랑 상의를 안 해요. 상의를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건 교육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빠한테 그러면 뭐 애들 그 체육대, 연예인 체육대에 얘를 보내서 구경시키는 건 나쁘다는 거를 저한테 뭔가 알려주지도 않고서 그거 무조건 그렇게 했을 때 왜 개편을 들어 이러면 그죠? 그게 확실히 내가 옳다라는 지금 그게 확신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아까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전에 미리 조율을 해야죠. 왜 조율을 안 하시고 엄마들은 본인들 생각이 다 맞다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내가 최적합한 리더라고 이렇게 하냐 네. 아니 뭐 한일전 축구 경기 져가지고 화나신 분 같아요.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목사님이 허용적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표현봉 씨 말씀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규칙을 다 해놨는데 아버지가 일관성이 없게 자꾸 하시니까 내가 화가 난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맞는 이야기죠. 뭐 둘 다 방침도 맞는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렇게 만약에 상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일단은 유보하셔야 돼요, 조금만. 요거 한 10분 있다가 한 20분 있다가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 혹시 이렇게 하고 두 분이서 의논하고 조율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거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 VCR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엄마는 조금 너무 과잉적이고 아까 자기 기준이 워낙 또 분명한 쪽이고 아빠는 상대적으로 조금 좀 허용적인 개념들 아닐까 그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아빠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너무 과잉적인 엄마들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또 방목한대요. 방목이래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방목이 아니라 방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당신이 말하는 방목은 아침에 이제 양을 우리에서 보내놓고 이렇게 그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아침에 보내기는 보냈는데 들어오는 타이밍을 모르는 거다 이제. 밤이 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방목이란 나갈 때 문을 열어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우리도 들리는 게 방목이지. 지금 그쪽이 말하는 것은 방임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신 또 엄마는 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우리에서 아예 안 내보내는 이런 경우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엄마에게서는 너무 좀 과하게 움켜쥐려고 하는, 심지어는 사실 남편도 여러 아이들 중에 아이들 중에 하나로 뭐 그저 위치밖에 안 되는 느낌이 나고요. 그러면서 아마 남편이 또 설 자리가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부분에서는 또 남편들도 조금은 관심을 갖고 들어봐줘야 돼요, 남자들도.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고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남자들은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숨 막히거든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셨거나 유치원쌤 하셨던 분들이 자기 자녀를 낳은 다음에 너무 힘이 들어서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례자분은 아직까지는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담을 안 가신 것 같아요. 근데 더 일찍 상담을 오셨던 분들이 이제 뭐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냐면은 그분들은 어떤 것에 학습이 되신 분이냐면요. 정상 발달을 보이는 아이들을 집단으로 교육할 때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심리학적인 이론 중에서 어떤 이론을 어떻게 적용한다라는 것에 학습이 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양한 그 경험을 통해서 전인 발달을 할 수 있게 집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것에 이제 훈련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본인도 내가 이것에 훈련이 됐으니까 내 자녀하고의 관계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주변의 가족들도 네가 알아서 잘하지 않겠어? 애는 네가 잘 키우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잘 키우고 싶죠. 내가 유치원 선생, 어린이집 선생을 했는데 근데 막상 자기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남편하고 협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유치원 선생님이면 우리 반 애들 어떻게 한다는 거는 이론적으로 배운 걸로 내가 교육과정을 짜서 내가 하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유치원 원장님까지 했었으면은 당연히 우리 어린이집은 유치원은 이러이러한 교육 철학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된다라는 걸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집에 와서는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내 남편의 자녀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쪽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부모님의 손자이고 또 내 부모님의 또 외손자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과 양육 방법을 좀 합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거지. 예, 유치원에서 집단으로 교육하던 방법을 그대로 우리 집에서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병처럼 내가 옳기 때문에 남편은 우리 유치원에 이게 소속된 선생님처럼 내가 정한 룰에 당신도 따라야 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좀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 그리고 남편이 직업이 조리사예요, 한지. 조리사라는 건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은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는 자기 직업 현장에서 자기가 결정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존중을 받았는데 집에만 오면은 아내가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이고 자기는 밑에 그 선생님처럼 초보 선생님처럼 모든 거는 아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남편이 거기에 대한 반항심으로 더 아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제 조리사이신 분들을 제가 많이 상담을 해봤을 적에 이분들이요. 아이들하고 1:1로 놀아주는 재주가 참 없는 집단 그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네,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재주가 없는 직업군 중에 제 경험으로는 이제 건축 쪽에 계신 분들이요. 굉장히 애들하고 1:1 상호작용을 못하는 직업군이에요. 블록을 네. 잘 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전혀 자기가 집에서 아이랑 놀아줘야 되는데 생각하는 못하는 직업군이 건축 쪽에 관련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애랑 잘 못 놀아주는 직업군이 이쪽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직업이 조리사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분은 애하고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근데 거기다가 굉장히 애에 대해서 많은 그 부모의 역할에 많은 것을 기대하는 아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 얼마나 이 남편이 힘들었을까. 그래서 서로의 그 직업적인 성격적인 입장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딱 맞네요. 아내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자 그럼 남편은 왜 이렇게 따지고 드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각자의 입장이 딱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 거고. 아내는 얘기하자라는 얘기가요. 사실은 협상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너한테 이러이러한 규율로 애를 양육해야 된다는 걸 통보할 테니 열심히 들어라라는 의미거든요. 그건 남편 듣고 싶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일반화시킬 수 있는 분위기도 한데요. 그 부모가 엄마랑 아빠랑 싸우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들은 엄마 편이 되잖아요. 아까 엄마도 그랬잖아요. 자기와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아빠는 엄마한테 혼나는 사람 아니면 가끔 엄마를 화나게 해서 울리는 사람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규정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아빠의 좋은 그런 점은 경우에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외형적으로 이제 돈을 가져다 주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죠, 가시적으로. 근데 상대적으로 엄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당장에 먹을 거, 입을 거 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의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의 주 양육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엄마지요. 근데 엄마로부터 이제 어떤 좋지 않은 반응이 온다고 화가 나거나 싸우거나 이런 반응이 생기면 엄마가 나쁜 대상이라고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나쁜 사람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배드 셀프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의존할 대상인 그분을 좋게 만들어야 돼요. 미화시켜야 돼요. 이상화시킨다 그러죠. 그래서 엄마가 싫거나 엄마가 강압적이고 싸우고 표독스러워도 엄마에게 달라붙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좀 구체적으로 도움이 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겠어요? 아까 아내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남편이 사과를 하는데 아내가 그럴 때 나는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항상 아내 되시는 분이 내가 주도권을 쥐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나쁜 성격의 소유자서가 아니라 항상 책임감을 강조하고 내가 아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그런 직업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직업병처럼 나오는 것일 수가 있고 그런 직업이 본인의 이제 성격에 굉장히 큰 부분을 형성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두 아내하고 남편이 너무 성격적으로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아이가 11살이 된 상황에서 지금 아내가 태도를 바꾸고 남편이 태도를 바꿔서 두 분이 협상하기는 전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큰아이가 11살이 될
동안 상담을 받아보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진심으로 꼭 남편이랑 같이 부부 상담을 가셔서 조금 더 덜 공격적인 그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를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다는 부분에 이제 어떤 희망이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부부 당사자 간만 얘기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이제 참여를 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가족 회의처럼 이렇게 모인다든지, 그래서 아이들 의견도 충분히 듣게 하고, 아마 그러면 엄마도 수정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남편 쪽에서도 또 아이들이 모르는 애들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스승이 되는 개념이니까 가족 회의 같은 이제 그런 가족 의식들, 가족 리추얼들을 잘 만들어서 좀 그게 해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말씀 여러 번 목사님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싸울 때 너희들은 어떤 느낌이야? 어떤 감정이 들었어?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해봤거든요. 어떤 대답이 나왔는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엄마 쪽이 좀 개방적으로 좀 키우고 싶은데 아빠가 좀 통제적으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두 분이 좀 많이 싸우셨어요. 공부 안 할 때. 게임 많이 할 때. 그냥 엄마 뭐 하는 것마다 다 안 된다고. 지금 아빠는 많이 화를 내시죠. 저는 잠시 친구들을 불러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보통. 그냥 동생들하고 노는 거였어요. 방에 문 잠그고 들어가 있어요. 부모님 싸우는데 뭐 하지 말라고 말은 하고 싶었는데 못했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옆에서. 싸울 때 그 친구는 보통 기분이 좀 어떻게 기분이 들어요? 슬퍼요. 속상해요. 미안하고 괜히 좀 돈은 벌지 않고 계속 너무 부모님한테 의지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어요. 많이 안 좋았어요. 짜증나죠, 이렇게. 근데 슬프죠, 힘들죠. 부모님 괜히 저 때문에 싸우시지 말고요. 그냥 그냥 대충 살아요. 그냥 놔두라고. 저 혼자서 한다고 말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앞에서 보는 앞에서는 이제 좀 자제해 주시고 소리 안 지르고 손 안 나가고 대화로 차근차근히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지적할 때 존칭어나 존댓말로 하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니까 조금 서로의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아무 말씀이나 그냥 펴놓고 한번 묵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님도 같이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이 언제 싸워요? 그랬더니 제가 공부 안 할 때요, 게임할 때요. 그러니까 싸움의 원인을 다 아이들이 좀 자기라고 생각하는 대답들이 좀 많네요. 예. 원인도 있겠지만 답도 이번에도 오늘도 아이들이 답을 해줬네요. 각자의 방에 들어가서 묵상을 하시면서. 창피해. 늘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 해결책이 다 거기 있는 것 같고. 정말. 반성이 되고 부끄럽고. 그런데 어쨌든 늘 그 어른들의 행동이 아이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만큼은 정말 아이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하네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싸운다는 게요, 사실 그렇게 사실은 평생 살면서 안 싸우면서 살 수는 없고 현명하게 좀 잘 싸워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나쁜 영향도 주지 않고요. 목사님 좀 그런 방법 없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장애 요소가 되는 게 분노죠. 사실은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냥 막 퍼붓게 되는 거고. 자, 사실은 그 분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상하거나 죄 짓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속의 시편 109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주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괜히 해코지를 했고 괜히 나를 긁어 넘어져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수명을 단축게 해달라,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달라, 아니면 과부가 되게 해달라, 자식들이 유리국을 하는데 아무도 불성일체가 없게 해달라. 보면 막 저주에 가깝도록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 작업이 정말 1차적으로 필요하지요. 골방에 들어가서 단 누구도 없는 하나님과 1대1 장면에서 충분하게 마음 표현하고 나면 아마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냐고. 네가 참 힘들었구나 정말. 그러고 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내려오잖아요. 다 내려오고 나면 그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 내려오고 나면 이성이 냉철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해결책을 보시면 돼요. 이 작업 없이 부부 싸움의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섣불리 그냥 화해를 시도하거나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일단 1차적으로 그 본인의 감정 처리부터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글쓰기를 통한 치료법이 심리치료에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노트에다가 자기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침착하게 쭉 쓰다 보면 객관화 작업도 되고 감정도 내려가고 또 정리도 되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화를 시도하라. 감정 처리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체력이 딸려서 그런지 막 화가 나고 그러면은 맥박도 빨리 뛰고요. 네. 막 그 생적인 사인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런 사인이 나타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경한 안정제를 복용하는 것도 정말 효과가 커요. 예, 그러니까 혈압이 쉽게 오르는 분은 항상 고혈압 약을 먹듯이 이거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수능 시험 보러 갈 적에 너무 떨리면은 뭐 우왕청심한 4분의 1 뭐 먹이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꼭 좀 같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많은 경우에 컴퓨터를 열고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메일을 써요. 네, 이렇게 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오는 그 말씀을 또 받아 적어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마음에 많이 이제 차분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분노를 좀 가라앉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분노는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폭력적이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상황에서 하면은 좋겠네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다 들어주시니까 그렇죠.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보면 그 갖고 있는 돈이나 뭐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 소유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분노도 나고 혈기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트러블도 이제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 스스로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순간순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진행시키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아내랑 그렇게 싸웠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이 좀 되고요. 어쨌든 혈기를 누르는 가장 좋은 약은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좀 잘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공감하고요. 그 부부간에 그걸 많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나도 서로에게 100점일 수는 없다는 거. 그 지구상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랑 사는 건데 어떻게 내 입맛에 딱 맞고 그렇겠어요. 상대방한테도 내가 100점은 아닐 테니까 좀 조금 더 좀 서로 양보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께서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빛이라고 묘사를 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사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빛 대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어떤 본질을 더 보게 되죠.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죠. 어쩌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형편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건데 어쩌면 부부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그런 거 아닐까. 이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형편없더라는 거죠. 나도 그렇고 그 속에는. 근데 그 형편없음이 그 부족함 투성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그걸 문제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러니까 신앙 쪽에서는 그걸 바라볼 때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 바탕은 긍휼이라고 하죠. 그 부부가 상대방의 어떤 결점, 부족한 걸 볼 때 그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면 긍휼이 가게 되죠. 갈등은 긍휼이 바탕이 되면 그것은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지 긍휼이 바탕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이 바탕이 된 사랑이라야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바탕 위에서 부부가 서로 바라본다면 또 자녀들까지 바라볼 수 있다면 아마 갈등은 정말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목사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들 때문에 싸우는 우리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또 열심히 잘 양육한다고 또 우리 집에 보내신 손님을 잘 대접한다고 하지만 또 그것들이 맞지 않아서 도리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해서 그것들이 도리어 또 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배우자의 결점과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긍휼을 입는
그런 관계까지 나아가게 하시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오늘 아이들 문제로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 참 싸워요 하셨는데 다 감기 걸렸어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김수현 선생님 말씀이 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여기서 저희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